안녕하세요. 보디헤어 플란트 원장 유하정입니다. 남성형 탈모 치료약으로 제일 유명한 게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형 탈모 약을 내가 어떤 걸 먹어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선택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따끈따끈하게 최신 발표된 논문이 있어서 내가 피나 먹어야 될까 두타 먹어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 이 점도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콘텐츠 구성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차병원 난임클리닉에서 진료를 보시는 의사분들이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이게 2025년 3월에 발표된 논문이고 어떤 거냐면 장기간 두타스테라이드를 젊은 남성이 먹었을 때 남성의 가입력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정자지표라는 것을 테스트를 합니다. 이 정자지표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정액량, 그리고 정자 농도, 정액 속에 포함된 총 정자 수, 정자 운동성, 정자 형태, 정자 생존율, DNA 단편화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지표들이 남성의 가입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지표들이 뭐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뭐 기준치보다 떨어지고 이런 거일수록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두타스테라이드를 먹으면 이런 정자 지표들 중에 일부가 떨어질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되니까 뭐 젊었을 때 좀 먹고 자녀 계획할 때 6개월 정도 전에만 끊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보면 6개월 후에 이거를 다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일부 정자 지표가 개선이 되지 않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왜 개선이 안 됐지? 그리고 왜 그럼 이전에는 6개월 전이란 이야기가 나왔지? 이런 점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처음에 6개월 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냐라고 하면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헌혈을 할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럼 내 피를 임산부일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헌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기한테는 문제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6개월 정도 후면 괜찮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지금 연구 결과를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정자 지표가 있는데 정액량과 정자 운동성은 19개월 이상 복용한 사람들한테서는 6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논문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논문은 아직 자녀 계획을 완료하지 않은 젊은 남성들이 그 중에서 두타스테라이드로 먹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꽤 오래 먹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5개의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6개월 이전을 먹은 사람,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먹은 사람, 그리고 1년에서 1년 반 먹은 사람, 1년 반에서 2년 먹은 사람, 2년 이상 먹은 사람, 이렇게 5개의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두타스테라이드 끊은 다음에 6개월 후에 이 정자 지표가 개선되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1년 반을 넘게 19개월 이상을 먹은 사람들은 6개월을 쉬어도 정액량과 정자 운동성이 WHO 기준보다 낮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지?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봤을 때 이게 두타스테라이드 자체가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치료제로 원래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이거든요. 전립선 조직의 증식을 약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전립선 조직이 억제가 되다 보면 일부 섬유화가 되고 그래서 약간 전립선 조직 자체에 잘 돌아오지 않는 흉터처럼 섬유화를 남기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확인해 보려면 전립선을 조직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 조직 검사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먹어도 정자 농도는 가역적으로 안 좋은 효과를 주진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고환에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두타스테라이드가 정자 자체를 생산하는 고환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걸로 보이고 대신에 정액은 정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비액과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액을 구성하는 다른 부가적인 분비샘에 혹은
혹은 정액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의 운동성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전에는 두타스테로이드 젊은 사람들 먹어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 계획 있으면 6개월 전에 끊으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왔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말씀을 드릴 때 자녀 계획 완료가 됐으면 두타스테로이드 드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아직 젊고 자녀 계획이 완료되지 않으셨으면 두타스테로이드 복용은 자녀 계획 이후로 미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타스테로이드가 탈모에 있어서 피나스테로이드보다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약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사실 탈모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데 젊은 남성한테 오랜 기간 두타스테로이드를 권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 막 M자에 피나보다 두타가 더 좋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 있다라고 해서 진료실에서 예전 탈모약 여쭤보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탈모가 심하지 않은데도 그냥 막 굉장히 쉽게 두타스테로이드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데 이게 내가 젊었을 때 막 1년 반, 2년 이상 먹다 보면 나의 가입 능력에 어떤 돌아올 수 없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좀 고려를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두타스테로이드 복용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도 사실 이걸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아쉬운 거는 표본수가 너무 작아요. 사실 난임센터에 와서 정액 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전체 두타스테로이드를 먹는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또 한 개의 센터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남성의 가입력에는 정자지표만 있지 않아요. 정자지표 말고도 성기능이나 뭐 이런 기타 생식 관련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평가한 건 아니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난임센터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두타스테로이드를 먹기 전에 정자지표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진짜 이거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난임센터에 오신 분들은 두타스테로이드를 먹기 전에도 정자지표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 두타스테로이드 외에 다른 원인이 있어서 두타스테로이드를 먹고 방문하신 분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용 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연구에서 정말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두타스테로이드 종료하고 이게 정자지표가 정말 회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을 해본 연구가 거의 없다 보니까 탈모 진료하는 의사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건 맞지만 굉장히 귀중한 자료다. 다른 연구 결과들이 당연히 더 나오면 훨씬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선에서는 이 논문이 최선이고 이것을 봤을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젊은 남성 환자한테서 두타스테로이드 복용을 결정하는 점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모가 아닌데 그냥 남성형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방적 목적에서. 이런 분들은 피나스테로이드로 시작을 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로 권유를 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3월에 나온 새로운 논문을 보면서 두타스테로이드와 남성 가입력에 대해서 복용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 내용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